안녕하세요. 텍톤스페이스 대표 안효진입니다. 제가 16년 정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안에 같이 창업을 해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 좀 모여 있어서 나와서 새로운 것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사업보다도 우리 엔지니어들 위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상현실 쪽을 주력으로 먼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그만 사이클링 컴퓨터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링 컴퓨터와 가상현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사이클링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이클을 타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려고 먼저 사업 계획을 만들었고요. 가상현실은 지금 핫 이슈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상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원들이 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이클링 컴퓨터에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현실로 사이클링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동계 스포츠 훈련하는 그런 게임류를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가상현실과 사이클링 컴퓨터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2016년도는 주로 가상현실 아마 위주로 개발을 할 거고, 사이클링 컴퓨터는 이제 그 2016년도에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2017년도 상반기에 클라우드 펀딩을 받을 계획으로 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영어의 기원이 헬라어거든요. 네, 그래서 헬라어 중에서 되게 좋은 단어 중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텍톤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텍톤은 이미 미국의 공구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텍톤이면 그럼 우리가 텍톤이면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공간 혹은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세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텍톤 스페이스라고 지었고요. 또한 그 텍톤이라는 단어는 그 예수님, 크리스찬 종교적인 부분,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공간이 또 그런 예수님이 잘 돌보시는 그런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회사가 그 마케팅 회사였었고, 전 회사는 뉴미디어를 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마케팅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마케팅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시장이더라고요. 과연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 수 있느냐, 시장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고객의 니즈, 그리고 필요성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요거는 개발하면 시장을 전체를 다 점유할 수 있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가지고 이 시장에 팔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텍톤 스페이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저희도 사람,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시장성을 같이 개척해 나갈 어떤 파트너가 있느냐라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창업 초기 단계에 자본금이 굉장히 넉넉하다면 사실은 좀 여유 있게 출발했을 텐데 자본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밀려왔던 감정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 두려움은 이게 잘못되면 팀원들에게 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팀원들이랑 같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바라보는 시장은 B2B 시장입니다. 기업용 시장이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면 테마파크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의 이제 소도시에 엄청나게 테마파크들이 많이 생기는데, 테마파크의 기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롤러코스터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려면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고가인데,
가상현실로 그런 것들을 구현하면 굉장히 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상현실로 그런 롤러코스터의 경험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가상현실 테마파크에 대한 비즈니스 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들도 몇 가지의 상품들을 개발해서 그걸 첫 번째로 이제 수출할 계획이 있고, 일단 그것들의 시장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 시드머니로 이제 사이클링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초기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을 받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스타트업을 먼저 했던 그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여기를 해라.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법무사님에게 좀 돈을 좀 더 드리고 해주는데, 스타트업이면 10,000원 한 장도 아껴야 된다. 여기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많은 난관이 아니라 제가 무지해서 좀 이렇게 좀 늦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몰랐을 때 전화를 하면 너무 친절하게 즉각 잘 대응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전화를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이렇게 알려주셔서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돼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좀 고용하고 싶은 개인적인 그 꿈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 힘든 분들이 좀 있었고, 특히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냥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 그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의도치 않게 탈북 청년들을 또 만날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들이 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자전거 사이클링 컴퓨터를 개발하거나 그 전에 이제 생각했던 건 사이클링 제품을 수입해서 개인으로 판매할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팀으로 일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같은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감이 있어서 그렇게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리우 올림픽에 저희 제품들을 출시하는 것을 사실은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만약 리우 올림픽에 저희 제품들이 나간다면 이제 브랜딩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쪽에서는 굉장히 포지셔닝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당장 8월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지금 가려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 계획이나 뭐 사업 계획서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가상현실 제품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저희 평창 동계 올림픽입니다. 근데 사실은 리우 올림픽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거를 지금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사무실에서도 이제 관계자분들과 컨택을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2018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동계 스포츠를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눈이 안 오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이게 동계올림픽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되게 되면 가상현실이라는 건 사실은 새로운 많은 경험들을 다른 나라에도 해줄 수 있고 제3국에도 해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뭐 요즘에 어려운 그런 제3국 아이들도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글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가상 동계올림픽을 스포츠 경기를 게임으로 만들 때 그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눈이 안 오는 나라에 제3국에 좀 퍼뜨리는 걸 지금 사실 1차적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창업이라는 건 사실은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스타트업이라는 건 사업이 아니라 검증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올해 42인데 조금 더 일찍 검증을 시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42에 시작을 해서 별로 자본금도 없는데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해서 제 꿈대로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내가 시장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성이 있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먼저 검증하는 과정들을 일찍 시작해 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심지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취업할 때 참 많이 안타까운 건 취업 재수를 하는데 대기업에 가려고 취업 재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학교 인사 담당자들한테 가서 이제 사람 괜찮은 친구를 구하려고 하면 다 대기업에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기업 다 좋죠. 복지도 좋고 거기에선 경력도 좋고 그다음에 급여도 일단 많이 주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꿈을 따라서 거기를 가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런 외향적인 것들만 보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묻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외향적인 것만 보고 간 청년들은 사실은 많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또 번아웃이라고 하죠. 완전히 탈진해 버려서 그냥 나오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에 창업 초기 자본금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원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물론 100원으로 창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열정을 갖고 창업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굉장히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배우거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취업의 단계로 가면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재미있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